자,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 에너지 단위 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전기 에너지. 전기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그리고 주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예 나와 있는데 전자기 유도 언제 배웠니?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1학기 정전기 배우고 오음의 법칙 배우고 전자기 유도를 배웠지. 그치? 기억을 해봐. 아주 오래전에 일도 아니지만 잘 기억을 해두면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여기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안에 있는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과 이 여기 뭐야 자석에 있는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맞니?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래. 오? 뭔가 봅시다.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70쪽으로 가서 한번 뭔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봅시다. 여기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데 플라스틱 관에다가 에나멜산을 굉장히 많이 감아놨어. 투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감아놨네. 호경아, 네. 집중. 네. 감아놨네. 그래놓고서 에나멜에서 양끝을 사포로 문질러서 여기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놨네.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뭐니? 전류가 공급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데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렀을 때만 불이 들어오는 게 발광 다이오드지. 맞아?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지.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게 발광 다이오드인데 여기 플라스틱 관 안에다가 네오디뮴 뭐 비슷한데 네오디뮴 자석을 넣고 관의 양쪽을 마개로 막은 다음에 흔들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관을 빠르게 흔들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한다 라는 거네. 그냥 이렇게 흔들 때 그냥 흔들 때 살짝 불이 들어오네? 들어오는 거 보여? 네. 세게 흔들면 더 밝게 빛나는 게 되네. 고마워. 이거 어떻게 알고 딱 가져왔네? 맨날 생각해보고. 응? 오늘 할 줄 알고 가져온 거 아니야? 어우 멋져. 훌륭해. 자, 네오돔 자석을 흔드니까 불이 들어왔어. 세게 흔드니까 더 밝게 빛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자, 플라스틱 관을 흔들면 불이 켜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하지. 그러면 이게 무슨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라고. 움직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불이 반짝반짝 빛났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플라스틱 관을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가 어때서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깜빡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야. 왜냐면 발광 다이오드라는 건 아까 얘기해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흘러. 그래서 반대로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불이 안 켜져. 한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자석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불이 들어오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불이 안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었어. 엄청 빠르게 흔들었더니 어때? 밝기가 밝아졌다라는 거지. 자, 요게 이제 결과가 될 거고,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석이 코일 사이를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뭐가 일어나? 자, 요거 제목이
제목에 나와 있지 않냐? 전기. 우리 제목 오늘 배운 2번의 제목 02 제목이 뭐야? 뭐를 유도해? 에너지. 전기. 뭐를 유도해? 어? 전기 에너지라고 하네. 전자기라고 나와 있지 않아? 전자기 유도라고?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 코일에 뭐가 흘러? 전류. 그 전류를 뭐라고 해? 전자기 유도에서 흐르는 전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오래돼서 그렇지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면 될 건데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뭐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전자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무슨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자, 자석이 코일 사이를 어떻게 움직이면 더 센 전류가 흘려? 더 센 전류 어떻게 알아봤어? 밝게 빛났어. 어떻게 흔드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험인데 이거를 이렇게도 실험을 한다. 아까는 이렇게 네오듐 자석을 안에다 넣고 손으로 이렇게 흔들었고 바깥에 코일이 사이를 왔다 갔다 자석을 한 걸 뭘로 확인했어? 이렇게 이 발광 다이오드 분리빛으로 확인을 했는데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코일에 막대 자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빠르기를 조절을 한다거나 얘를 검유계로 연결을 해놓은 거지. 검유계가 뭐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가 검유계지. 그치? 전압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지. 그치? 전류계는 이 회로와 어떻게 연결해? 직렬로 연결하는 게 맞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지. 회로와. 그게 이제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이야. 오늘 한 내용이야. 수은이가.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바로 나오지 않니? 선생님이 그걸 다 기억한 거 아니라 오늘 직전에 수은이가 수업을 했어. 이 전류계 연결과 직렬 연결 그리고 전압계 연결, 병렬 연결을 직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술술술술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여기 밝기를 측정하는 아까는 밝기를 보고서 전류가 센지 약한지를 봤고 여기는 수치로 보게 되는 거야. 검유.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석을 이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아. 혹은 이렇게 멀어지게 하거나 혹은 가까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 거고 이번에는 자석을 가만히 놓고 이 코일을 왔다 갔다 해보는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자 1번 코일과 검열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 가까이 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래.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어. 검열계 움직이지 않더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멀어졌어. 아까 가까이 올 때는 오른쪽이었는데 얘를 빼니까 이게 왼쪽으로 검유계가 바늘이 왼쪽으로 가더래. 자, 자석을 움직일 때와 같은 뭐니?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하거나 멀어지도록 움직인다. 자석을 움직일 때와 같이.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왔다 갔다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방향으로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똑같아.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즉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움직였어. 뭐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뺐어.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지. 이쪽으로 전류가 흘렸다가 한쪽으로 흘렸다가 이걸 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빨리 하면 이게 더 그건 없나? 그 얘기는 없네. 그 얘기도 있으면 될 텐데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더 크게 바늘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만 움직여도 똑같이 뭐가 돼?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보고 밑에 확인 문제 풀어. 우리 2학년 때 배운 요 자기장과 그 전류의 방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받고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전류의 방향 요게 이제 중요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손을 갖다가 놓고 막 꺾고 막 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막 벽으로 가느냐 막 앞으로 튀어나오느냐 그게 이제 방향 찾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에서는 방향은 당연히 근데 필요 없어. 여기서 조금 더 통합과학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자석이 S극이 왔었으면 여기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거든. 얘가 오는 걸 멀어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밀기 때문에 S가 오면 이쪽으로 S극이 얘가 멀어지게 되면 여기가 N극으로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게 될 건데 지금 그것도 필요 없고 방향도 필요 없고 다만 뭐만 이게 움직여. 그래서 얘가 움직여. 그럼 뭐야?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게 포커스야.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니까 굉장히 쉽겠지. 맞니? 자 그러면 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라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맞는 얘기야? 틀렸지. 운동 방향에 따라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지 않지. 뭐가 바뀌었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세기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얘기를 하려면 이게 힘을 얼마만큼 줘서 더 얼마만큼 빠르게 흔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틀렸어. 발광 다이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자기 유도 때문에 그래? 전자기 유도 맞네. 우리가 눈에 힘 주고. 네. 코일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 이게 주라니까 오늘 배우는 거. 자, 플라스틱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어두워진다? 더 밝아진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자석의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쓰시오. 자, 이렇게 연결하고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했더니 움직이네. 이게 뭐야? 그렇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자, 가까이 했더니 오른쪽으로. 그러면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전류의 방향이 바뀔 거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됐니?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지금 탐구 보고 왔습니다. 자,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 자석이 코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 속에 왔다 갔다 자석의 뭐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어떻게 되니? 전환된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전자기 유도라는 거야. 뭐라고? 전자기 유도.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여기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는 코일 주에 자석을 움직이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때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아까 실험에서 본 것처럼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을 이렇게 움직여도 전자기 유도 전류가 생기는 반면에 얘는 가만히 있고 코일을 움직여도 결국에는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자석을 코일에서 가까이 할 때 얘가 검리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자석이 멀어진다고 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그 얘기가 뭐야?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석이 여기서 정지해 있든 여기서 안에서 정지해 있든 여기 완전히 들어와서 정지해 있든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검증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바늘 자 이쪽 가까이 한다. 바늘이 돌아가게 될 거야.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다음 여기서 멀어지게 된다. 바늘이 반대쪽으로 돌아간다. 전류가 흐르지만 아까 가까이 할 때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 때랑 바깥으로 나갈 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 놓은 발광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갔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불이 깜빡깜빡깜빡 된다라는 거지.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관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나는 그냥 안 감은 플라스틱 관에다가 그냥 뭐를 떨어뜨릴 거야? 자석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자석이 누가 빨리 떨어지고 누가 늦게 떨어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플라스틱 관에 자석을 떨어뜨릴 때보다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진다. 코일이 뭐냐? 나와 같이 코일을 감지 않은 플라스틱 관에 자석을 떨어뜨릴 때보다 얘가 더 늦게 떨어지고 얘는 빨리 떨어진대. 아,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 얘는 똑같이 떨어뜨렸더니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얘가 더 빨리 얘는 더 느리게 떨어진대. 왜 그러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어떻게 되니 전환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서 가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니? 여기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얘보다는 감소를 하겠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아까 유도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 더 세게 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전류계가 이만큼 움직였는데 나는 여기까지 더 강한 전류, 더 센 전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자석을 이러한 막대 자석을 쓴다라고 했으면 좀 더 두꺼운 거, 강한 자석 혹은 네오디뮴 자석 같이 자성이 강한 더 강력한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하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코일 감아놨잖아. 몇 번 감았니? 안 세겠지만 한 30번 감았다고 하면 40번 감고 50번 감아. 좀 더 코일을 감는 횟수를 촘촘하게 많이 감아 놓으면 유도전류의 세기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빨리 흔들면, 그러니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발전기가 얘기가 나올 거야. 발전기가 뭔지 아니? 응. 발전기가 뭐야? 승차 같은 거. 어? 네? 풍력 그거.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의자 만들고 있는 거 보이니? 바깥쪽에? 1층에. 여기 말고 여기 바깥에 1층에 자전거 세우는데 옆에 엊그저께부터 땅 파놓고서 거기다 콘크리트 타설하고서 의자 만들고 있더라고. 의자가 밑에 이제 철망 똥 놓고 거기 철망 사이에다가 돌멩이 끼워놓고 위에다가 나무판 이렇게 쭉 세워놔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있지, 벤치를 만들고 있더라고. 저기 옆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용접을 하고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왜냐면 쇠들을 자르거나 아니면 용접을 하려고 하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걸 야외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잖아. 옆에 김밥집 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전기를 갖고 와서 차 뒤에다가 실어놓고 달달달달달달달 돌아가면서 걔는 경유 집어넣어서 돌려서 전기 생산하는 발전기를 갖다가 작업을 하는 걸 오늘 봤거든. 그 발전기야. 발전기 뭐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와 같은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 있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푸드트럭 같은 데에서 전기 없잖아. 그런데 거기다 전기 이용해가지고 막 불도 켜야 되고 뭐또 해야 되잖아. 요리도 해야 되니까 뭐 가스도 있겠지만 뭐 전기를 이용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럴 때 푸드트럭 뒤에 보면은 막 계속 돌아가고 있어. 이 발전기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기는 여기 우리 전에 배웠었던 전동기하고 약간 달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전동기를 배웠지. 자, 여기 전지 연결해 놓고 여기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여기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있으면 여기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되면 힘을 어디로 받니? 밑으로 받지. 힘을 밑으로 받으니까 오른쪽의 코일은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정류자가 있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돌아갈 때 전류가 끊겨.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서 돌아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돌아가니? 이게 막 돌아가면서 전동기라고 하는 프로펠러 모터에서 뭔가 계속 돌리는 게 우리가 전동기였어. 기억나지?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자, 이게 전기 에너지를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전동기라고 우리 2학년 때 배운 건데 오늘 배우는 이 발전기는 여기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로 뭔가 이렇게 돌려서 뭔가 물체가 운동을 하지. 돌아가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전동기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거야.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 오늘 지금 배우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반대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발전기의 원리 봅시다. 자, 발전기 내부에는 마찬가지로 자석이 붙어 있고 여기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일이 자석 사이를 회전하게 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가 돼?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야. 발전기는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뭐가 운동하고 있어. 막 돌아가 돌돌돌 돌아. 역학적 에너지지. 그게 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 내용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돌아가, 뭐 코일이 돌아가면서 여기 자석에 있는 자기장과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면 돼. 자, 그러면서 뭔 얘기는 발전소 얘기가 나오네. 발전소. 발전소 가본 적 있니? 발전소. 댐에 있는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이 밑에 돌아가는 터빈이 있어. 그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수력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봅시다. 수력 발전소 물에 어디니 이게 수십 미터 될 거라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물의 위치 에너지. 그러면 이게 떨어져. 그러면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러면 발전기가 돌아간다고. 돌돌돌돌돌돌돌 돌아간다고. 그러면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만들어져?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자, 이렇게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다시 전기 에너지로 어떻게 되니? 전환이 된다라는 거. 자, 화력발전소 봅시다. 아, 그러면 거기 이제 화석연료를 태워. 물을 끓일 거거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통해서 터빈 돌리는 거, 발전기를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화력발전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될 거야. 이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수증기가 움직이니까 수증기가 칙 하고 나가게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야. 그리고 발전기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본 적 있니? 제주도 가니까 있더라고. 제주도 가니까. 선생님 봤구나. 제주도 가서.
바람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풍력 발전소인데 이 바람개가 막 덜덜덜 돌아가서 이게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크더라고. 봤어요. 수십 미터 되잖아. 어디서 봤지? 수십 미터 되잖아. 날개 하나가 저거 실어 가려고 하면 차도 굉장히 큰 차 필요하더구만. 자, 이렇게 이게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는 거지. 운동 에너지야.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이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지. 전환. 자, 이런 식으로 발전소들까지도 기억을 해두고 오른쪽에 문제 1, 2, 3, 4, 5번 1, 2, 3, 4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 한번 봅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유도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을 자석에서 가까이 할 때 흐르지 않는다? 맞아? 아니지. 둘 다 흘러.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든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가까이 하든 둘 다 전류는 흐르게 된다.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흐르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 다르다지. OXX였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네. 절대 XXX OO 나올 거라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알겠어? 예전에는 OX 막 두 개로 맞췄는데 요즘에 안 그래. 일부러 헷갈리라고 다 X를 할 수도 있고 다 O를 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 뭐가 있을까?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빼낼 때 유도 전류 형성되니? 여기 코일 속에 있는 자석을 빼낼 때 코일에서 멀어져 나가기 때문에 코일에 여기도 생기겠지.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 얘도 생기겠네.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때 얘도 해당되겠네. 가만히 있을 때 생기지 않아.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설명한 거래. 자,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유도라고 해? 정전기유도라고 해? 정전기유도는 안 배웠는데? 그치? 네. 전자기유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발전기를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뭐가? 얘가 코일이 돈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거래.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바람이네. 무슨 발전소야? 풍력.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의 운동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 위치 에너지가 나오니까 뭐가 되겠어? 수력 발전소가 되겠네. 연료의 화학 에너지, 그럼 바로 뭐가 나와야 돼? 무슨 발전소? 화학 발전소? 네? 화력. 화력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지. 화력 발전소.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봅시다. 이게 뭐냐면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야. 뭐냐면 전기다림이나 전기난로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를 뭘로 열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전기다림이
전기 난로 혹은 뭐 헤어드라이기니 뭐 고데기니 뭐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 전기 에너지를 연에너지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지. 왜 그래? 전기 에너지는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자, 여기 전등, 집에 있는 텔레비전, 전기 에너지를 뭘로? 빛 에너지로. 자, 우리가 휴대폰 사용을 할 거잖아. 휴대폰 사용하면 여기 반짝반짝하고 불 들어오다 그럼 아까 여기 누구한테 전화 왔었어? 친구, 그치? 그러면 화면에 불이 뜰 거지. 김서연 뜰 거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디오나 텔레비전. 아까 빛인데 소리가 들려. 그치? 막 노래 부르고 있어 오디오에서. 응? 그게 뭐야?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디오에 텔레비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핸드폰에 모두 벨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 다음 세탁기, 선풍기. 뭐 세탁기 뭐 뜯어본 적은 없겠지만 선풍기를 뜯어본 적은 없겠지만 뒤에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그게 뭐니?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몇 퍼센트 남았어? 전화기 지금 몇 퍼센트 남았어? 74. 아, 74. 충전 충분히 하고 왔네? 아직 많이 안 썼나 보네? 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 배터리 충전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전화기 진동 웅 하고 울리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된다. 전화가 왔었을 때 지금 막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가 전환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는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불편할 거야. 한 몇 시간도 불편하겠지.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데. 자, 지금 다양한 에너지의 전환하는 예들을 봤는데 이때 이 에너지라는 놈은 새로 생겨나지도 않아.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거야. 자, 한번 만들어진 생겨난 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게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에너지 전환의 보존이라는 거야. 자, 71쪽 가봅시다.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 에너지의 총량은 사라지지 않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고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자, 1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이해를 해보자라는 건데, 여기 보면 공을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떨어지고 다음번 튕기는 게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다 바닥에 멈춰 서겠지. 자, 공기에 저항이 있고 마찰이 있을 때 공을 옆으로 살짝 던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으로 공의 위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갈 때마다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되니?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정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는 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는 걸 역학적 에너지인데 결국에 나중에 쓸 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를 해.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했어? 역학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했어. 그게 뭐라고 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0이 됐어. 점점 감소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 보존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여기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공기 저항이나 바닷가의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된 거야? 점점 역학적 에너지를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것만큼 뭘로? 열 에너지 혹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지. 맞니?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건데?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소리 나잖아. 소리 나니까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는 그 총량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 다만 다른 형태로 전환이 돼서 여기 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해소할 수 없는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총량은 일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쌤, 그러면 그 소리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소리 에너지로 뭐 빠져나갔으니까 뭐 저쪽으로 갔지 뭐. 응? 총량은 같다라고 보면 돼. 열로 손실이 됐을 거고 열로 빠져나갔을 거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에너지로 회수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여기 보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전환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아. 맞지?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어. 거기에는 역학적 에너지도 있을 거고 일부 소리 에너지로 열 에너지 여러 가지 다 합쳐진 걸로 요거는 결국에는 그 총량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점, D점,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 X. 점점 줄어들지. 모두 같지 않지. 감소하고 있고 공이 운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정으로 전환이 된다? 맞습니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된다라고 해서 총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면 선발전기라고 있대. 본 적 있니 이거? 이거 과학 시간에 한번 했어요. 아, 이 했었어? 선발전기 결국에는 뭐야? 돌돌돌돌돌 돌아가면 거기다가 저기 도선 연결해놓고 꼬마전구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니? 자 여기 보면 전구 어디 있니? 여기 전구 연결해놓고 여기 버저를 연결했네. 버저가 뭐야? 빽 하고 소리 나는 게 부저지. 우리말로는 부저라고 얘기를 하고 버저네 버저. 버저를 스위치와 함께 두 발전기의 병렬로 연결을 해놨대. 그래서 A에 손잡이를 돌리면 스위치 여기 있네. 지금 스위치 1, 2번이 있는데 열거나 닫았을 경우에 B의 손잡이가 돌아가는 횟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10번을 돌렸으면 여기에 지금 전구하고 버저를 연결을 해놨는데 열려 있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면 그냥 손발전기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손발전기 A, B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얘가 10번 이렇게 돌렸었을 때 얘가 몇 번 돌아갔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막 똑같이 돌렸었을 때 10번 돌렸을 때 얘가 몇 번 돌아가는지 보고 그 다음 스위치 2를 연결해서 전구를 연결했었을 때 10번 돌렸을 때 얘가 몇 번 돌아가는지 그리고 얘 스위치 2를 연결해서 몇 번 들어가는지를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스위치 1과 2를 모두 열었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지. 열린 스위치가 될 거지. 이거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스위치 표시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야. 그쪽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냥 뭐야? 손발전기 A와 B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
A를 돌리면 B의 손잡이도 A와 비슷한 횟수만큼 돌아간대. 그러니까 A를 10번 돌리면 B도 거의 비슷하게 10번 정도 돌아가게 된대. 자, 그러니까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B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거의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돌리는 횟수를 보면, 돌아가는 횟수를 보면. 그런데 스위치 1번만 닫고 A를 1에서처럼 같은 횟수만큼 돌릴 거야. 그냥 10번으로 합시다. 여기 10번 돌렸다. A를 10번 돌렸더니 B도 거의 10번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A가 뭐였니? 꼬마 전구였니? 전구 연결해 놓고서 10번을 돌렸대. A를 10번을 10번을 돌렸더니 돌아가는 손잡이가 돌아가는 횟수가 1번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번 돌아가다 얘기야. 그런데 뭐야, 전구에 불이 켜졌어. 불이 스위치 1번만 연결을 해놓은 상태니까 A 발전기에서 10번 돌렸더니 B는 9번 정도가 돌아가고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왔대. 그러니까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B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구의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지. 아까는 어떻게 돼? 스위치 1, 2번 모두 열었으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B로만 갔는데 여기는 빛 에너지를 일부 빠져나갔기 때문에 B의 돌아가는 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10번으로 이제 보기 편하게 한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겠지만. 자, 이번에는 스위치 1번과 2번을 모두 닫았어. 그러면 A에서 10번 돌렸어. 또 마찬가지로 10번을 돌렸는데 B에서 돌아가는 횟수는 아까 9번이었는데 여기보다 더 작더래. 이번에 8번 들어가더래. 8번 들어가고 빛 전구에도 불이 들어오고 부저도 삐 하고 울리더래. 자, 그러면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B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전구의 빛 에너지, 그다음 부저 울렸다고 했으니까 버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다 된 경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혹은 또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B의 발전기의 손잡이 돌아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유제 2번도 풀 수 있겠네? 쌤, 근데 그 스위치 1과 2를 모두 열었을 때 있잖아요. 음. 근데 비슷한 횟수만큼 돌아간다는데 만약에 똑같은 횟수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왜? 도선에 저항이 있으니까. 거기서 저항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게 될 거야, 일부.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똑같다고는 안 해요. 그러면 스위치 20번 돌리면 B도 완전 20번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러면 시험에 20번이나 나오면 틀리죠? 틀리지? 그건 틀린 거야. 왜냐면 똑같은 제품을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같이 돌아갈까? 얘랑 얘랑은 같을 수가 없어. 같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모를까? 그런데 도선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도선으로 이 역학적 에너지가 가면서 뭐가 생겨? 저항 때문에 열로 손실돼. 열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구리선 대신에 뭐 금으로 만든 선을 쓴다 하더라도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 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은 다 안 돌아갈 거야. 10번 돌아간다 하고 하면 이제 틀리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적게 돌아간다 혹은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렇게는 표현을 해도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틀려. 왜? 저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능해. 저항을 무시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들어갔니? 지금 손발전기와 손발전기 B, A, B 연결해 놓고 스위치 A의 전구, 스위치 B 버저 위랑 똑같은 상황으로 10번 돌렸대. 10회 돌려면 B 발전기가 돌아갔대.
닫았어. 그러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여기에 빛 에너지와 여기에 소리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것 보십시다. A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 전환이 되니까 빛도 나고 저기 소리도 나겠지. 맞는 얘기가 될 거야. 자, B의 손잡이는 10회 돌아간다. 맞아? 10회보다 덜 돌아가겠지.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덜 돌아가. 왜? 여기에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로도 전환이 되고 여기로도 전환이 됐기 때문에 덜 돌아간다. 10회라고 하면 안 돼. 틀렸지. 전구와 버저에서 전기 에너지는 각각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네. 스위치 1, 2 중 하나만 닫고 실험하면 B의 손잡이는 더 많이 돌아간다라는 거지. 지금 둘 다 닫았을 때 10회면 얘가 8회다라고 하면 하나는 열어놨어. 그러면 9회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지. 얘보다는 더 많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야.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거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 거야. 끝내? 자,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이것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요즘 많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전기자동차 봅시다. 전기자동차 뭐니? 전기 코드 이렇게 꽂아놓으면 여기에 전기가 충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여기 있어. 자, 전기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전기자동차의 운동 에너지 움직일 거잖아. 얘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일부는 안에 돌아가는 뭐 어떠한 구동 그런 게 있으면 거기로 뭐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야. 그 다음 앞에 뭐 있니? 라이트 비치고 할 거잖아. 그러면 그러한 빛 에너지로 그 다음에 전기차가 소리가 거의 안 나지. 전기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하니까 전기차에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 웅 하는 소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얘네가 아무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그 소리로도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뭐 열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된다라는데 전환이 되는 건지 아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전기 자동차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 여기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여기 전기 자동차에서 전환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소리 에너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라는 거야. 자,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아까 서현이가 질문했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자, 우리가 집에서 선풍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선풍기를 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자. 선풍기는 어떻게 해야 되니? 전기 코드를 꽂아야만 돌아가겠지.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라고. 여기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런데 돌아가면서 달달달달달달 뭐 좋은 거는 소음이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소음이 날 거야. 소리 에너지도 전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돌아가고 있는 안에 뭐가 있어? 모터가 있겠지. 전동기가 있겠지. 그 전동기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열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를 가동할 때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이 선풍기에서의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과 전환된 후의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는데 전환 과정에서 일부는 사라지는데요? 물어봤지. 똑같은데. 자,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될 건데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거 열로 다 빠져나갈 거지. 소리로 아 하고 달달달달 돌아가는 소리로 빠져나갈 거야. 걔는 다시 뭐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게 전환이 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아까 그 질문이 그거 되겠네. 자, 그러면서 전기 다리미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열 에너지로.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열도 되겠지. 형광등 갖다 손 대봐. 아니야? 이거 빼도 돼? 빛이 뭐 우선이면 얘 열은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해. 답에는 기억만 되어 있는데 열도 나을 텐데 얘도 소리도 될 텐데 얘는 뭐 두 번째니까 일단 빼도 돼.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뭘로? 화학 에너지가 될 거야. 그럼 여기도 이제 일부 열 에너지도 있을 건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냥 메인 좀 큰 것만 생각을 하면 니은, 리을, 기억, 비읍 그렇게 되겠지. 자,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전환이 될 때 뭘로 해야 되니?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다양한. 운동 에너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때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총량은 전기 자동차에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어때? 같다라는 겁니다.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위는 와트를 쓸 거야. 자, 그러니까 뭐 와트 얘기를 하면 뭐 맨날 나오는 거 있지. 단위 얘기를 하면 밀리미터 얘기하면 킬로미터 나오고, 그치? 아니 밀리미터는 미터 하면 킬로미터 나오고 하는 것처럼 1000와트는 1kW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분의 초잖아, 초. 1초 동안 사용한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 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소비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와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 여기다 1 갖다 놓을 거예요. 여기 1와트는 뭐가 1와트야?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기의 힘, 전기 에너지 양을 1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초 동안 전기 에너지가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1와트라고 했으니까 1와트는 얼마?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력을 1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 나와 있는데 정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정격 전압이 이건데 밑에 뭐라고 나와 있니? 정격 전압? 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압. 그렇지. 20이라니 220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220볼트지 110볼트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혹은 한 30년 전에 사용하던 그런 전기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220볼트라고 보면 될 거야. 전격전압 220볼트의 가전제품을 전기기구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압이 얼마가 필요한 거야? 220볼트 필요하다는 거야. 220볼트에. 자, 이렇게 전격전압을 연결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전격전압을 걸어주면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격 소비 전력. 자, 그래서 전기기구에 쓰여있는 소비 전력은 전격 소비 전력을 의미한다. 그게 뭐야? 우리 대부분의 전기기구들 뒤에 보면 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혹은 뭐 부착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러한 전격 소비 전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야. 뭐냐면 여기 보면 전격 소비 전력이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 얘기를 하면 전격 전압 연결했어. 그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라고 했어. 그러면 전격 전압 220V 50W로 표시되어 있는 선풍기라고 하면 전격 전압이 220V야. 그러니까 220V의 전원에 연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니? 단위 시간이 1초야. 1초 동안 얼마? 50W니까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 전력이 될 거야. 소비 전력, 시간분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전력량으로 넘어갈 거예요. 전력량. 여기 이제 또 위에 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들으면 돼. 헷갈릴지 없어. 자,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할 거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 그래서 얘는 단위가 와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 H라고 하는 와트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00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킬로와트시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자, 이 전력량은 보면 소비 전력, 여기에서 구해놓은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비 전력과 전력량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는 단위가 1초 동안인데 여기는 단위가 뭐야? H니까 hour지 hour. 시간, 1시간, 2시간 그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소비 전력과는 별개야. 다르다라는 거야. 단위 시간이 달라. 여기는 초고 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소비 전력에다가 뭘 곱했니? 사용한 시간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니? WH가 될 거니까 이 전력량 와트시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야. 자, 1와트시라고 얘기를 하면 소비 전력 1와트인 전기기구를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을 1와트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있지. 얘들아, 오늘 배우는 요 내용들 여기에서는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쭉 있을 거라고. 금방 전에 배웠었던 앞에 에너지 전환에서는 외울 게 하나도 없지. 그렇지만 여기에는 소비 전력이 뭔지, 단위가 뭔지, 그 다음에 소비 전력 구하는 거는 시간 초분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줄이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지. 외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전력량도 마찬가지로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 hour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거지. 자, 1와트시야.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얼마 동안 1시간 사용을 했었을 때의 전력량을 얘기를 합니다. 1와트시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요거야. 이게 이론만, 용어만, 내용만 기억을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지금 막 외웠어. 전력량은 뭐? 전력량은 와트시라고 해서 소비 전력 시간 곱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외웠어. 근데 이렇게 전력량 계산하는데 적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 정리를 오늘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 다시 완벽하게 세우지 않았던 이 개념들이 다시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건 부분들을 한번 해볼 거니까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자, 소비 전력과 전력량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전구의 전격 전압은 220V고 전격 소비 전력은 20W가 된 요 전구가 있습니다. 이때 전구를 220V의 전압에 연결하게 되면 1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맞니? 1초 동안 20줄의 전기 에너지. 1초 동안 20줄? 이거 뭐니? 소비 전력 얘기를 하는 거지. 소비 전력. 시간 초로. 자, 그러면 얘를 3시간 전구를 켰었을 때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라는 거지.
전력량은 뭐라고 해서 소비 전력 곱하기 얼마라고 했니? 사용한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전력량은 얼마니? 220W네. 20W 곱하기 시간 3시간 썼다고 하니까 20 곱하기 3에서 60W시가 이 전력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생각을 해가면서 7, 8, 9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뒤에 전자레인지가 소비한 전기 에너지와 사용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소비 전력 구하래. 소비 전력 뭐냐? 사용한 시간분의 뭐라고 했어? 줄. 어? 전기 에너지 양이잖아. 네. 그러면 얼마나인지 천이 아니고 이거 얼마냐? 얘분의 얘 시간이니까 네. 얼마니? 120초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1000 와트가 되겠네. 자, 여기 봐. 와트야. 답에 몇 킬로와트냐라고 얘기하면 얼마야 돼? 1킬로와트가 되겠지. 1000와트니까. 그러니까 이 단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되게 쉽게 나면서 단위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선분기의 전격 전압 얼마니? 220볼트니? 맞네. 선분기의 전격 소비 전력 얼마야? 45와트네. 선분기에 220 전압에 연결하면 1초에 45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맞네. 네.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하는 전력량 45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니? 2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냐? 전력량? 90. 응? 얼마야? 얼마야 이거? 90? 90 아니야? 90 와트 시가 되겠습니다. 미안해. 때문자 90와트 시가 될 거고. 맞아? 틀린 거 있니? 아 이거 90와트 시니까 이거 틀렸다고 해야지. 다음 9번 오른쪽 그림은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가 1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양 얼마니? 가. 가요. 가. 16W니까 뭐라고 하면 돼? 16줄이라고 하면 되지. 16줄이라고 하면 될 거고. 나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소비한 전력량 얼마니? 10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2시간 곱해주면 되니까 20W시가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효율이 더 좋은 전구를 찾아야 돼. 그러면 효율을 얘기를 하려면 뭐를 봐야 될까? 소비한 에너지 양을 봐야지. 네. 소비한 에너지는 얘는 16줄이고 얘는 얼마니? 10줄일 거잖아. 네. 그러면 누가 더 효율이 좋겠어? 에너지를 덜 사용한 게 효율이 좋겠지. 뭐가 될 거야? 나가 될 거야. 이거 이해됐어?